네, 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날씨만큼 이 주식 시장도 상당히 추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라고 이 뽀빠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증권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들 리포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만큼 더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90만 원의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네이버의 주력은 라인이죠. 근데 라인은 이 페이스북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형이고 라인이 동생이다라고 봤을 때 페이스북의 과거 흐름 그리고 향후의 전망은 그리고 라인의 향후 전망과 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근데 4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중요했던 것이 모바일 광고의 고성장을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라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이 과연 이 모바일 광고가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보면 모바일 광고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49%에서 이제 53%까지 크게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주가도 페이스북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라인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이 모바일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14%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53%를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라인의 아직 15%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또 광고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이 라인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가정하에 라인은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매수 의견 9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베이직하우스 보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작년에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부터 쭉 기분 좋게 잘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목표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목표가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31,000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정했습니다. 2013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1.8%, 지배주주 기준으로 순이익은 32.5%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하는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부문의 실적 고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중국 안에서 과연 베이직하우스가 얼마나 많은 점포를 갖고 있고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11년부터 지금까지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점포를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점포의 수익이 많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점포가 느는 만큼 또 매장마다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표가를 그래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베이직하우스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동원산업입니다. 41만 원의 매수 의견이고요. KDB 대우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은 동원산업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참치여가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이 그래서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참치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획량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획량이 2013년 작년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치의 어획량은 해거리가 굉장히 심한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2년에 좋았다라고 하면 2013년에는 좀 많이 안 잡히고 2013년에 많이 안 잡혔다라고 하면 2014년에는 좀 많이 잡히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좀 많이 잡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참치 어가, 참치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2013년 5월에는 2,350달러 톤당 2,350달러를 찍었었습니다. 상당히 높았다가 2014년 1월에는 1,250달러까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데 참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8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참치 여가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동원산업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KDB 대우증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을 나눠서 봤는데요. 부정적인 면은 동남아 모객 수요 부진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사실 동남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동남아, 필리핀, 태국 이런 쪽으로 싸고 따뜻하기 때문에 많이들 가는데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필리핀에는 태풍이 불었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동남아 간 사람들이 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이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하나투어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가 이제 넘어서 20.1%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게다가 올해는 12년 만에 최대 휴일수를 갖고 있는 해죠. 그렇게 휴일수가 많다라는 거는 이런 여행사들에게는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어난 데다가 그만큼 많이 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놀러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실적도 그만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87,500원의 목표가를 정했고요. 매수 의견 가져갔습니다. 예, 날씨도 춥고 시장도 춥고 저처럼 또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만큼 또 힘내시고요. 오늘 종목 터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